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청명한원 원장 어미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한 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머리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받침점인데 이 받침점을 기준으로 뒤쪽은 뭐가 구조물이 조금밖에 없고 앞쪽은 한눈에 보셔도 뼈가 좀 많이 있죠. 이 받침점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보다는 앞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목에서 지지하는 다른 구조물들을 절단을 하면 머리는 무조건 앞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가 무거우니까 당연히 앞으로 굴러떨어지는 거는 중력이 있으면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머리에 이 앞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 힘과 그리고 이게 머리가 앞으로 굴러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뒤에서 근육이 지속적으로 잡아당겨야 됩니다. 이 근육이 힘을 빼면 당연히 머리는 앞으로 이렇게 굴러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힘과 뒤에서 당기는 힘, 이 두 가지의 힘이 합해서 우리의 목의 디스크를 누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역학적인 관계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목을 건강하게 유지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똑바로 펴고 손은 이런 식으로 둬서 가슴이 활짝 펴지게 한 다음에 눈은 벽과 천정이 만나는 그 선을 바라보면서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목 건강에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앞쪽이 무겁기 때문에 앞으로 굴러떨어지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개를 이렇게 조금만 더 들어주면 무게중심이 거의 그 받침점 수준까지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고 우리가 이제 막대기 위에다 볼링공 올려놨다고 했을 때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잘 잡고 있으면은 이게 더 이상 힘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 무게 정확하게 올라가 있으면 무게중심에 그렇게 만드는 각도가 일반적으로는 정면을 바라보는 것보다 약간 위쪽을 바라보는 그 각도가 일반적으로 무게중심이 그 받침점에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 고개를 살짝 이렇게 들어서 놔주면 뒤에서 근육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밑으로 잡아당기는 압력이 그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 주변의 구조물들이 앞으로 굴러 떨어지는 힘과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뒤에서 당기는 압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목의 디스크가 훨씬 좀 압력이 덜한 상태로 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준은 어깨의 정중앙선에서 일직선을 쭉 그리면 거기에 귓구멍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어깨 정중앙에서 수직선을 그렸을 때 앞으로 이만큼 귓구멍이 앞으로, 그러니까 귓구멍이 앞으로 간다는 것은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머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쭉 이렇게 나가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북목이 이 사람이 거북목인지 아닌지 옆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려면 평상시에 그 자세를 보고 옆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어깨 정중앙에서 일직선으로 쭉 선을 그리면 거기 귓구멍이 있어야지 이게 앞으로 많이 나갈수록 더 심한 거북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어깨 정중앙선에 일치하는 어떤 귓구멍의 위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 있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거북목을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머리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면을 바라보는 그런 쪽에서 여기에 걸리는 압력을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한다면 핸드폰을 보는 60도 정도 이렇게 숙여서 요즘은 거의 배꼽에다 핸드폰을 놓고 이렇게 거의 90도를 숙여서 보는데 그런 경우에 보시면 여기 걸리는 압력이 처음에 10이라고 정면 정도를 바라볼 때보다 무려 6배 정도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는 목 디스크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핸드폰을 밑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나도 모르게 그 중독성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밑을 바라보고 있는다는 것은 고개가 앞으로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 고개가 떨어지는 만큼 뒤에서 떨어지지 않게 근육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기고 뒤로도 잡아당기니까 목 디스크에 필요 없이 쓸데없이 과한 압력이 장시간 동안 유지가 되면 목 디스크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핸드폰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개를 세운 상태에서 보면 목의 부담이 4-5kg 밖에 안 되는데 60도 정도만 숙여도 목에 27kg의 부담이 되는데 이거는 쌀 한 포대를 뒷목에다 얹고서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만 사실은 고개를 숙여서 밑을 바라보는 행동이 굉장히 목의 그 디스크의 압력을 심하게 가한다는 걸 알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엎드려서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는 행위는 한마디로 목 디스크 입장에서는 자해행위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똑바로 있을 때보다 90도로 이제 볼링공을 무게중심을 잡고 이렇게 있을 때는 힘이 별로 안 들지만 90도로 있을 때는 앞으로 쏟아지지 말고 얼마나 이렇게 뒤로 잡아당겨야 돼요. 그 당기는 힘만큼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엎드려서 이렇게 땅을 바라보면서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습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에서 이제 가장 많은 목 디스크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는 핸드폰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밑을 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목 건강을 잘 유지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식으로 비유를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외 노동을 많이 하는 60대의 평생 야외 노동을 많이 한 그 근로자의 피부를 보면 노화가 좀 빨리 와 있죠. 근데 이제 도시에서 사무실 안에서만 근무했던 분은 노화가 그렇게 안 오는데, 그거는 평생 누적된 어떤 자외선의 양, 햇빛의 양에 의해서 피부 노화가 빨라진 것처럼 목 건강은 밑을 많이 보는 그 총 시간과 그런 습관에 비례해서 목이 노화가 빨리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을 이렇게 오래 많이 보고 있으면 목은 나의 평균 나이보다 더 빨리 노화가 온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숙일 때 뒤에서 잡아당기는 근육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 그래도 앞이 무거워서 자꾸 굴러 떨어질 때 뒤에서 이렇게 많은 근육들이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는데, 이런 근육들도 그런 자세를 자꾸 유지하다 보면 만성적으로, 이 그림을 다시 설명드리면 어깨 정중앙에서 일직선상에 거의 귓구멍이 그 근처에 있어야 좋은 거고, 이렇게 거북목처럼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앞쪽이 무거워서 자꾸 굴러 떨어지는데, 그거를 굴러 떨어지지 말라고 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잡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 근육들도 만성적인 긴장 상태가 돼서 이 근육 속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증 유발점을 우리가 이제 풀어줘야 오히려 이 근육들이 이제 평상시에 또 작용을 잘 해가지고 목의 건강을 더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제 이 근긴장성 두통이라고 해서 목에서 이렇게 만성적으로 생기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머리 쪽으로 연관통을 만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전에 이제 올려드린 그 근긴장성 두통에 대한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여기 근육들을 어떻게 푸는지, 제가 이제 바늘로 이거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것들을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고객을 거북목이건 밑을 자주 보게 되면 이 근육들이 만성적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디스크는 디스크대로 압력이 많이 유발돼서 노화가 빨리 오고, 근육은 근육대로 또 뭉치는 점이 커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단지 목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힘을 제때 이렇게 안충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떨어져서 목 디스크가 악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통증이 머리로 올라가는 근긴장성 두통이 모든 두통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두통이 근긴장성 두통이 생기는 거는 중력, 머리 무게 때문에 앞으로 굴러떨어지는 그런 중력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스타일로 이제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하는 것, 무게 중심보다 앞쪽으로 머리가 이렇게 자꾸 위치할 때 경추 뼈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어떤 원래 커브는 목은 좀 앞으로 볼록하고 흉추는 뒤로 볼록하고 허리는 또 앞으로 볼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커브인데, 이렇게 앞으로 볼록한 커브를 만들어주는,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 턱을 너무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꾸 뒤로 하다 보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가 이제 단층처럼 전단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막 이렇게 너무 하는 건 안 좋고, 그냥 가슴을 좀 펴주면서 고개를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부담 없이 그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무게 중심을 뒤로 이동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다 이제 볼링공을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여기 위에다 볼링공을 올려놨을 때가 훨씬 더 주변에서 따로 추가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지만, 여기에다 올려놓으면 안 그래도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가급적, 근데 이제 요건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제 그 볼록한 커브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앉아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키보드 사용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숙여질 때 뒤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뒤로 볼록하게 이런 커브가 되면 될수록 목은 더 이렇게 뒤로 치켜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에 더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에 어떤 커브를 맞출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머리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허리부터 펴줘야 됩니다. 허리부터 똑바로 펴주고
흉추를 똑같이 이제 가슴을 좀 펴주고 그 상태에서 목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어디 한 군데에 무리가 안 가게 되는 거지. 허리는 구부정한 상태에서 고개를 막 이렇게 뒤로 보내면 오히려 목의 통증이 더 증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허리부터 펴서 이렇게 똑바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게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에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허리에도 다 같이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목만 보호하면 안 되겠죠. 허리도 같이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옆으로 이렇게 똑바로 섰을 때 내 귀가 어깨 정중앙 쪽에 와 있는 느낌 그거에 대해서 항상 동료들한테 뭐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던가 그런 걸로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서 이 정도가 딱 나한테는 적당하구나 하는 그런 각도를 미리 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여기 뒤에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근육은 안 보이지만 이 머리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근육이 얼마나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을지, 그래서 이 쏟아지는 힘과 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목 디스크가 얼마나 이렇게 짜질지, 뭐 양쪽으로 압력이 세지니까 굉장히 짜지는 힘을 받겠죠. 목 디스크는 이렇게 짜지면 짜질수록 또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수분 같은 것들이 빠져갖고 취약해지기 때문에 디스크가 훨씬 잘 오게 됩니다. 이제 직관적으로 이런 자세가 안 좋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거나 필기를 할 때는 이런 식의 경사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선은 책의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를 할 때는 그 책의 그 방향에 맞춰서 자기가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는 습관된 시선이 있는데, 그것을 평지에다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경사대를 두면 요 각도만큼 고개를 덜 숙이게 됩니다. 만약 이걸 땅에다 이렇게 펼쳐놓으면 고개를 요 각도만큼 더 밑으로 숙여서 바라보겠죠. 그래서 요 각도만큼 숙이지 않고 여기 요 각도만큼 고개가 뒤로 제껴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약간 뒤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예를 들어서 2시간 공부를 하는데 밑에다 놓고 밑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면 쓸데없이 중력에 대해서 머리를 들고 있으면서 노동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책은 이렇게 기울여서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경사대를 가지고 다닐 수 없을 때는 이런 책을 이렇게 다른 책 뭐 2-3권에다 놓고 이렇게 기울여서 보는 것만큼 그 각도만큼 내가 중력에서 머리 무게에 그 가하는 그 부담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앞으로 볼록한, 옆에서 봤을 때 앞으로 볼록한 커브가 돼 있으면 모든 힘을 이렇게 사실은 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각 디스크 레벨에서 머리의 무게를 이렇게 분산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옆으로 휘지 않은 일자인 게 좋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생리적인 커브가 있어야 더 건강한 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서 봤을 때 일자목이면 예를 들어서 이 가장 밑에 있는 디스크들은 너무나 이렇게 힘을 나눠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의 쿠션이 충격을 조금씩 예를 들어서 뭐 15%씩이나 뭐 이렇게 나눠 가지면 정말 좋은데 일자로 서 있으면 모든 힘이 거의 밑부분에 대부분 몰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과도하게 막 70, 80의 힘을 받아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볼록한 커브가 있어야 힘을 서로 이렇게 나눠갔기 때문에 오히려 디스크 각각이 건강할 수 있고, 일자목이 된다고 옆에서 봤을 때 일자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가장 밑에 있는 디스크에 이 모든 무게가 그냥 다 그쪽으로 다 실려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척추뼈 사이에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 건데요. 디스크가 지금 여기보다는 여기 간격이 되게 좁죠. 그 얘기는 여기 디스크가 점점 운동화 밑창이 오래돼서 닳으면 밑으로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는 것처럼 요런 것만 보고도 여기보다 여기가 지금 많이 닳아서 디스크가 많이 낮아졌다, 좁아졌다, 이제 요런 걸 알 수가 있고, 원래 건강한 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섬유륜과 수액이라고 하는 요런 구조물로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쿠션, 신발의 밑창하고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디스크들이 전부 다 안에 이제 수액과 섬유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 수액은 액체 성분인데 우리가 나이키 에어를 보면 요 안에 공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의 탄성으로 공기를 잘 잡아주면서 충격을 흡수할 때 이제 공기가 그 압력을 분산하는 거죠. 근데 우리 디스크는 이 수액이 액체 성분이라서 우리가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어떤 충격들, 우리가 점프를 하건 어떤 뭐 무거운 거를 들건 자세가 앞으로 숙여지건 간에 그 압력들을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힘을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그래서 분산을 하는데 이 섬유륜이 찢어지지 않게 잘 잡아주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힘이 수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힘들이 주변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디스크는 이제 유감스럽게도 요런 그 섬유륜이 똑같이 있지만 이 후외측이라고 하는 이 뒷부분, 뒤에 바깥쪽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물리적으로 좀 약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섬유륜이 좀 잘 찢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통으로 힘을 받아도 이쪽으로 좀 찢어질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이쪽으로 튀어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후외측으로.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때 여기 신경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후외측으로 지나가다 신경을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제 손이 저리거나 하는 찌릿찌릿하고 전기가 내려가는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는 이렇게 척추의 수직으로 전달되는 힘을 옆으로, 위아래로,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이렇게 힘을, 그러니까 액체 성분이 분산하면서 충격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부 다 넓은 면적으로 나눠 갖게 되는데 그 와중에 요 부분이 해부학적으로 취약해서 이쪽으로 이제 섬유륜이 많이 쓰고 너무 강한 충격이 오면 얘네들이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조금씩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크가 점점 수액이 이제 점점 낮아지면서 디스크 자체의 높이가 낮아지는 그런 첫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허리, 우리 척추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앞쪽으로 디스크 단면으로 이제 체중을 80에서 85% 받고 이제 뒤에 후관절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이제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체중을 받는 이런 구조고, 이렇게 이쪽 후측이 여기보다 이제 문제가 잘 생겨서 이쪽으로 이제 잘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고, 그 손상당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허리가 뜨끔한다거나 끔벅한다거나 목에서 끔벅한다거나 뭐 자다 일어나는데 어떤 그 증상을 느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 근육만 뭉치는 경우도 많지만 디스크 섬유륜이 이렇게 끔벅하고 뜯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손상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상 당한 거는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지만 심하게 손상을 당하면 얘네들은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그 기능이나 통증은 기능은 좋아지고 통증은 없어지지만 요건 그대로 잔존한 채로 또 몇 달을 살다가 두 번, 세 번 더 무리한 행동이나 동작을 통해서 이제 끔벅뜨끔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목의 디스크가 더 손상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또 진행이 돼도 또 뭐 일주일이나 이렇게 보름 정도 이렇게 치료가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또 통증도 없어지고 가동 범위도 다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게 완전히 통증이 없어지고 가동 범위가 좋아졌다고 해서 이게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고 이 상태에서 더 많이 또 추가 손상을 받으면 안에 있던 수액이 진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액이 튀어나오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주변에 여기에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신경을 건드려서 손까지 뭐 엄지손가락 쪽으로 찌릿찌릿 한다거나 뭐 가운데 손가락으로 찌릿찌릿 한다거나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전기가 찌릿찌릿 내려가거나 뭐 손이 따끔따끔하거나 뭐 피가 안 통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크 섬유륜이 우리가 뜨끔, 끔벅하고 목이 이렇게 막 안 돌아가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이런 섬유륜의 급성 손상을 의심을 하고, 이런 손상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목이 이제 근육이 같이 뭉치게 되는데 목에 스트레칭을 막 무리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후회측이니까 이제 뒤쪽에 있는 이런 부분이 찢어졌을 때 안 그래도 앞으로 숙일 때 아파 죽겠는데 그걸 앞으로 막 더 이렇게 숙이면 근육은 스트레칭이 될지 모르지만 섬유륜 자체를 더 찢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막 무리하게 오히려 더 스트레칭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통증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스트레칭을 유보하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찢어지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섬유륜이 찢어질수록 이렇게 수액은 이때보다 점점 두께가 낮아지죠. 그래서 아까 엑스레이 상으로 이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섬유륜이 찢어지면 수액이 가운데 동그랗게 못 있고 이렇게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흩어져서 빠져나올수록 오히려 이 높이는 더 낮아져서 디스크는 이제 시간을 찍을수록 우리가 증명사진을 찍으면 점점 주름이 늘어나가는 것처럼 디스크는 찍을수록 얘네들이 거꾸로 이렇게 다시 탱탱해지거나 젊어지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난 통증 없이 그동안 옛날에 디스크 있었지만 뭐 10년간 아무 통증이 없었는데요 해도 우리가 MRI를 다시 찍어보면 10년 동안 누적된 그 노화 때문에 더 낮아지고 그런 것들이 항상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화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큰 통증과 기능장애 없이 여생을 잘 이렇게 유지하는 것들이 목표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손상된 것들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디스크뿐만 아니라 모든 근골격계 치료는 완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뭐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면 완치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이런 식으로 약해진 부분들은 어떤 강도 이상의 아주 심한 손상을 받은 조직들은 원래대로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런 상처에 의한 약해진 점이 남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평생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맥락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 옆으로 이게 이제 디스크가 되고 이게 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핵이 이제 섬유륜이 이제 점점 정상적인 기능을 하다가 이제 찢어지면 수핵이 점점 퍼지겠죠.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수핵이 퍼지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삐져나오면 이제 디스크 터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신경을 건드려서 그 신경이 있는 손 쪽으로, 그러니까 몇 번 신경을 건드렸느냐에 따라서, 몇 번 디스크가 터졌냐에 따라서 엄지손가락으로 저릴 수도 있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저릴 수도 있고 새끼손가락으로도 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진료를 할 때 이렇게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5번 디스크가 손상이 오면 이런 식으로 이두박근 옆쪽으로 이렇게 어깨 옆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하고 이 근처가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그런 경우가 많고, 6번 신경을 건드리면 이 찌릿찌릿 내려가는 게 엄지손가락 쪽으로 주로 내려가고 이제 이쪽에 감각이 좀 떨어진다거나 찌릿찌릿한 피 한 통하는 느낌이 생기고, 7번 디스크가 눌리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 쩌릿쩌릿 내려가고, 8번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새끼손가락 위주로 3, 4, 5 손가락 이런 데가 이제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찌릿찌릿한다거나 하는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목을 꺾어가지고 이게 저림을 더 유발하기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몇 번 디스크가 손상이 있는지를 알아내고, 또 모든 디스크 손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날개 뒤쪽으로 통증이 이렇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 날개 뒤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것은 이 부분에 있는 근육, 하부승모근이라든가 능형근이라든가 하는 그런 근육을 풀어서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디스크 자체가 심할 때는 그 디스크 기둥에 의해서도 이런 연관통이 생기기 때문에 디스크 섬유륜이 찢어지면 다 이렇게 날개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도 목 디스크의 매우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섬유륜이 이제 가운데 쪽으로 좀 뜯어지면 통증이 지금 이 근처, 요 근처로 좀 많이 퍼지게 되고, 또 옆쪽으로 좀 밀리거나 뜯어지게 되면 이 팔까지도 이렇게 연관통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고개를 움직일 때 이 근처가 제일 많이 아팠던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다 괜찮았고, 네. 여기 누를 때 어때? 괜찮아요. 여기는요? 조금 아팠는데. 여기 누를 때 어때? 거기도 아프요. 옆으로는요? 옆에 아파요. 손으로 가리켜 보세요. 어디가 아파요? 이쪽. 반대 손으로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세요. 이쪽으로. 네, 그렇죠. 평상시 아까 아프다고 한 그 자리가 여기 누르니까 아픈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통증이 1도 없어요? 거의 안 아파요? 시원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눌렀을 때가 가장 유발이 많이 된 거고, 여기서는 뭐 크게 눌러서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어제 하고 오늘 여기 이렇게 세게 누를 때 이쪽으로 퍼지는 게 없어요? 없어요. 어제처럼 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여기는요?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아무리 세게 눌러도 이쪽으로 안 퍼져요. 여기는요? 괜찮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실제로 그 디스크가 닫혀서 생기는 이쪽으로 퍼지는 연관통은 그 자리를 눌렀을 때 증상이 이제 평상시에 불편하다고 느꼈던 그런 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것이 확인되고, 실제로 이제 곧 있으면 여기 근육도 더 뭉쳐가지고 근육의 통증이 같이 활성화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눌러서 환자가 이제 통증을 느끼는 부위의 근육을 눌렀을 때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근육상의 압통이 심하지 않으면 여기는 근육의 압통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경추 디스크에 의해서 이쪽으로 퍼지는 연관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섬유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물입니다. 물. 디스크 섬유륜이 탄성을 유지하는 것들은 이 물과 여기 기초도 디스크 섬유를 이루는 이 분자 간의 어떤 그런 화학적 그런 결합력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분자 수준의 이제 탄성들이 그런 걸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 77%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물의 함량이 55%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만 봐도 어린아이들은 수분 함량이 충분히 많아서 탱탱하지만 나이를 들면 건조해지고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디스크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래 물의 함량이 줄어들고, 이런 물의 함량이 줄어드는 만큼 이제 디스크는 더 취약해지고 더 그 충격을 받을 그런 내구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디스크보다 나이를 먹은 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수분도 빠져서 실제로 요 두께도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중에 키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키도 줄어들어서 젊었을 때 예를 들어 키가 얼마였는데 50대, 60대부터는 키가 어느 정도 주는 것들은 이렇게 디스크들이 조금씩 그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스크를 꽉 압력을 오래오래 하면 탈수가 일어난다. 그리고
압력을 좀 덜 주면 물이 들어가는 함수,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탱탱해지고 좀 과장되게 그렸지만 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디스크가 좀 더 여러 가지 건강한 상태로 바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꽉 짜낼수록 물이 빠져나갈수록 안 건강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밑으로 떨어지는 힘과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꽉 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밑을 많이 바라보거나 앞으로 구부정하게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저렇게 짜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 짜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디스크에서는 수분이 많이 나가고, 수분이 많이 빠져나갈수록 실제로 건강하지 않은 취약한 상태로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디스크의 수분 함량을 높여서 건강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디스크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생소하겠지만 사실은 아주 디스크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마셔라 이런 거하고는 상관은 없는 겁니다. 이게 디스크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더 많이 디스크가 탱탱해지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쁜 자세,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근육들이 일을 많이 하게 해서 더 많은 그 압력이 오랜 시간 되지 않도록 바른 자세, 오히려 이제 근육들의 긴장 없이 뼈대에만 의존해서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는, 우리가 팽이처럼 넘어지지 않고 중심에서 이렇게 잘 있을 때 근육들이 최소한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디스크에 꽉 짜주는 힘이 근육 때문에 수축하는 힘 때문에 생기는 그 압박력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취해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셔야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디스크의 나쁜 자세는 수면 중에도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의 베개는 옆으로 눕건 똑바로 눕건 간에 목의 정상적인 커브를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베개나 높은 베개를 베면 이 디스크 밑부분이 어떤 특정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밑부분은 꼬집히는, 디스크가 한쪽으로 이렇게 꼬집히는 힘이 생기고 반대쪽은 찢어지는 힘이 생깁니다. 요건 또 반대죠. 밑에 부분이 찢어지는 힘이 생기고 이 부분이 꼬집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맞지 않는 너무 낮은 베개를 안 베면 가장 안 좋겠죠. 너무 낮은 베개를 벤다거나 너무 높은 베개를 베는 것들도 목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이런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이런 베개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백화점에서만 팔고 가격이 한 20만 원대였는데, 요즘은 이마트나 뭐 그런 곳에서 파는 10,000원짜리 베개도 이런 모양이면 됩니다. 제가 써봤는데 아주 뭐 품질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써보시면 가장 좋고, 모든 베개는 이런 거 말고 엎드려서 주무시면 목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목 건강에 안 좋죠. 예를 들어 엎드려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숨을 쉬기 위해서 고개를 어느 한쪽으로 돌리면 디스크를 이렇게 짜는 힘은 비트는 힘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있기 때문에 목에 디스크가 손상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따라서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는 목의 건강에 매우 안 좋고, 소파에 이렇게 팔베개나 이런 데에서 고개를 꺾고서 이렇게 잠이 드는 습관 자체도 목 건강에 되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침대에서 이렇게 바른 베개를 사용하고, 그 수면에 들어가는 그 평상시의 습관 자체도 위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대치동 청명한의원 어미키 원장이었고요. 네이버에서 20년째 그 한의사 학습 카페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중력, 그 중력장 안에서 가급적이면 너무 이렇게 숙여서 사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내 목 건강을 많이 이렇게 해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적어도 쉬는 시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하는 일들은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밑을 바라봐야 하는 직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쉴 때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쉴 때도 이렇게 숙여서 핸드폰만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쉴 때 핸드폰을 볼 때는 앞으로 이렇게 들어서 보시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목이 일할 때도 무리가 되는데 쉴 때마저도 계속 이렇게 하루도 못 쉬고 한순간도 못 쉬게 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수분이 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압력이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하시는 게 목 건강에 가장 중요한 어떤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동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